희귀 질환을 가진 3억 명의 환자들, 그들 중 치료제를 가진 환자는 단 5%에 불과합니다. 퍼멀커스커피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설계된 AI 기반 표현형 스크리닝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노코어 AI 크레드 인스티튜트 소속 전은영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귀 질환의 현실, 기존 신약 개발의 한계, 파마코스코피 플랫폼의 작동 원리, 실제 워크플로우, 그리고 열려있는 협력의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희귀 질환을 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존재하는 경우는 전체 희귀 질환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멜라스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인한 치명적인 희귀 대사 질환이며 스핑고 지질증은 효소 결핍으로 지질이 세포에 축적되는 유전 희귀 질환입니다. 이 환자들에게 현재 주어진 치료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 하나를 시장에 내놓기까지 평균 10년에서 15년, 2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긴 시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박사과정 동안 저는 뒤셴형 근디스트로피를 연구했습니다. 근육 구조 단백질은 디스트로핀의 돌연변이로 인해 근육이 점진적으로 손상되고 결국 호흡근과 심근이 기능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희귀 질환입니다. 환자 샘플과 마우스 모델에 단일세포 RNA 시퀀싱을 적용한 결과 증식 중인 위성세포에서 EZH2라는 유전자가 환자군에서 유의미하게 과발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약을 주지 않으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근섬유 파열이 존재합니다. 기존 표준 치료제인 스테로이드 데플라자코트를 투여해도 그대로 남아있던 근섬유 파열이 이시치도 억제제인 타세마투스tat을 투여했을 때 현미경상에서 근육 표현형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었습니다. 악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치하지 않은 군과 데플라자코트 단독 투여군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타세마투스tat 투여군에서는 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에 이르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환자들은 7년을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희귀 질환에서 이 파이프라인은 더욱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환자 수가 적으니 임상시험은 느리고 비용은 천문학적이며 통계적으로 성립조차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점점 커지는 치료 공백, 선택지 없이 기다리는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미 승인된 약물이 3,000종이 넘습니다. 인체 안정성이 증명되고 약동학이 알려져 있으며 제조 공정도 확립된 약물들입니다. 약물 재창출은 이 라이브러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탐색하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빠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퍼마코스코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퍼마코스코피는 고해상도 형광현미경과 자동 이미지 분석을 결합한 표현형 기반 고속 대량 자동화 스크리닝 플랫폼입니다. 수백 종의 화합물을 동시에 질환과 직접 관련된 세포에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시스템 면역학, 혈액암, 고형 종양, 희귀한 분야에서 이미 Nature Medicine, Cancer Discovery, Science 등 최고 수준의 저널에 게재된 결과물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각 질환의 생물학에 맞게 이미징 패널을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환자 샘플에서 스코어링 후 맞는 약물을 찾는 데까지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스크리닝은 환자 유래세포에서 시작됩니다. 멜라스와 스핑고 지질증의 경우 서울대 병원과 일본 리켄, 미국의 코리아 인스티튜트에서 확보한 환자 유래 RPSC 신경세포 모델로 진행합니다. 예시로 오른쪽 두 사진 중에 왼쪽이 약물 처리 전, 오른쪽이 약물 처리 후의 이미지입니다.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세포수가 줄고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에펙틴 세포 골격 구조가 사라졌으며 빨간색 Ki67 세포 증식 신호도 거의 없습니다. 즉, 이 약물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한 것으로 스크리닝에서 높은 스코어를 받을 후보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멜라스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패널로는 마이토속스레드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ROS의 일종의 스포 억사이드를 탐지합니다. 막전위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라벨링 등을 통하고 스핑골리피도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질 축적 및 리소솜 염색을 이용하여
이미징이 완료되면 각 화합물은 형광 마커의 강도, 분포, 형태를 기반으로 표현형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DMS 용매 대조군의 마이토석스 평균 형광 강도를 기준 1.0으로 잡고 스코어가 0보다 클 때, 약물 처리 후 강도가 0.4로 낮아졌을 때 약물이 미토콘드리아 스포르 옥사이드를 줄였다고 해석할 수 있고, 약을 주어도 강도가 1.0 그대로일 때 약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강도가 1.8로 증가했을 때 약물이 오히려 스포르 옥사이드를 늘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양수일수록 그리고 클수록 해당 약물이 멜라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마이토석스뿐만 아니라 보여드린 여러 가지 마커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렇게 수백 종의 약물을 한꺼번에 랭킹하고 재창출 후보를 우선순위화하는 것이 파마코스코피의 스크리닝의 핵심 로직입니다. 현재 스크리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논문으로 결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렸던 논문들 중 실제로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세포에 다양한 약을 주고 스코어링한 결과를 잠시 보여드리면, 파란색일수록 약의 값이며 on 타겟입니다. 탑 시그널은 볼티옥세틴을 실제로 교모세포종 세포주를 이식한 마우스에 투여한 경우 대주군에 비해 생존 기간이 유의하게 연장되었고, MRI 스캔에서 밝게 보이는 부분이 종양이며 노란색 윤곽선으로 종양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주군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눈에 띄게 작습니다. MRI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정량화한 그래프로 보라색으로 보이는 볼티옥세틴 처리 마우스의 종양은 대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습니다. 현재 이 약물은 이미 FDA 승인된 약물이며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현재 임상 연구 중입니다.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필요한 임상 연구 이후 치명적인 뇌종양 표준 치료를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마코스코피 기술은 스위스 ETXR에게 베런 스나이더 교수님 연구팀이 개발한 원천 기술로 CEMM, 빈 의과대학, 취리 대학병원, 그리고 어사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환자 대상 임상까지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스나이더 교수님과 연구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마코스코피는 단일 질환을 위해 구축된 파이프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플랫폼입니다. 현미경으로 포착 가능한 세포 표현형이 있는 모든 질환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희귀질환, 대사질환, 신경계 질환을 연구하고 계신다면 세포 모델이 있고 관심 있는 표현형이 있고 기존 어세이로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이 플랫폼은 정확히 그런 연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질환 모델로 스크리닝을 확장하고 연구자 및 임상의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환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